앞서 1시간 했었고, 그 다음에 김 교수님께서 30분 했으면 저는 한 15분에 끝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이거 마이크로 어레이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그런 점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약간의 어떤 이론법이라든가 그래서 하나의 설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의 이제 소론이 되겠는데 왜 지금 이 프로테인 칩이 되느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포스트 게놈 시대가 오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해야 하느냐? 그러면 펑션을 제노믹스를 한다. 그럼 그 제노믹스를 하려면은 거기에 발현된 게 뭐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프로테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테인 믹스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믹스를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디텍트하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러한 하나의 프로테인 마이크로 어레이 시스템을 주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펑크셔널 제노믹스를 할 수 있고 그 펑크셔널 제노믹스에서 우리가 어느 물질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이 드러그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러그로서 캔서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이러한 물질들 우리가 디텍트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맞춤 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하고 진단을 하게 하려면 상당히 센시티비티가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멀티플 포커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가 뭐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뭐 말할 게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T 빅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IT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 IT 산업이 한 10년 전부터 지금 현재 BT 산업의 그 시장성을 보게 되면 약 10년 정도 지금 그때 10년 전에 IT 산업의 시장 형성된 그 카파시티가 지금 현재 BT 산업의 그 카파시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저희 연구원하고 애틀리, 즉 전자통신연구원하고 합계해가지고 이와 같은 IT하고 BT하고 결합을 시켜서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이 프로테인 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글라스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골드를 입힌다든가 다른 것을 입혀가지고 디텍트하고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는 어떤 프로테인을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해보자는 건데 저희들은 여기서 직접 실리콘, 즉 반도체에다 직접 해서 쓸 수 없느냐 그런 목적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쉽게 표현해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생명공학 기술, 즉 BT 산업하고 전자통신의 하나의 상호 접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러한 그 IT, BT 산업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 하나의 그 타겟 오렌지 될 수 있는 프로테인믹스의 종합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반도체 그걸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뭐 산업성이라든가 뭐 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시급성도 나오게 되고 또 이러한 원천 기술을 시장성 있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데 접목할 수 있게 되니까 뭐 복지보험은 다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다는 것은 뭐 저희 자부할 수 있는 지금까지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일렉트로닉스를 이런 감지라든가 그러한 진단 시스템을 애틀리, 즉 다시 말해 전자통신연구원과 저희 연구원과 함께 해서 최초로 개발했다. 뭐 세계 최고라 해도 가능하고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는데 이제 하나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 진단에 마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한다는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뭘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프로테인 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학술적인 연구 자료가 지금 상당히 인재 개발되고 외국에서도 지금
이번에 휴고라든가 그 앞에 휴포라든가 그 최근에 한 2년 정도에서도 미국에서도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룬다든가 해가지고 해보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 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개가 글라스 칩을 이용해가지고 앞에서 말했지만 엘리사 테스트, 즉 다시 말해서 안티바디 그런 형식을 이해가지고 상당히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다이아칩이라든가 프로테인 칩이라든가 아주 소규모 벤처 회사에서 그러한 칩을 만들어서 해보자.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그 DNA 칩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소규모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뭐 스피너가 바이오코와 아주 대 회사들이 거기에 지금 집중력을 해가지고 각각 그 세계적인 그 뭔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컨퍼런스를 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은 회사가 각각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고유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 다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그 갭이 많습니다. 자기들 독특한 그러한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힘든 아주 문제점이 있으나마는 현재 추세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더 크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추세는 이런 쪽으로 그 칩을 개발하는 쪽으로 굉장히 유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아까 저 첫 번째 그 일본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이 하나 이것은 셀디 그 프로테인 매스를 이용한 겁니다. 이건 하나의 방법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프로테인을 퓨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기 코팅을 칩에다가 코팅을 한 다음에 어느 물질을 계속 집어넣어주게 되면 바인딩 되는 게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코팅 됐을 때의 그 매스 스펙트럼에서 나왔던 것이 하나를 또 얻게 되니까 새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는 칩의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프로테인도 퓨리피케이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은 있는데, 이것은 기계를 아주 고가로 써야 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 지금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것은 바이아코어인데 지금 쉽게 말해서 레이저에서 빛 소스를 주게 되면 어느 이 센서에 있는 그 프로브 안에다가 빛을 쪼여주고 레이저를 쪼여주게 되면 일정한 파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물질들을 집중시키면서 칩이라는 어떤 단백질을 코팅을 한다든가 접목을 시키게 되면 레이저의 디텍터가 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진다든가 센서가 바꿔지기 때문에 어떤 아이덴티티가 시프트가 됨으로써 이것은 고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 붙었다는 것을 디텍트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김 교수님께서 하신 것 같은 이 바이오파라는데, 이건 단점은 뭐냐면은 한 가지 하나씩뿐이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센스티브는 좋고 아주 정확한 것이 있지만은 좀 그러한 단점이 좀 바이오파가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OI, 즉 이뮤노 에세이 방법을 쓰는 건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디텍트 할 수 있는 것을 이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안티바디를 쓰는데 어떤 캡처에다가 우리가 타겟하는 물질들을 바인딩을 시키고 거기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디텍트를 하게 돼서 레이저를 쪼인다든가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엘리자 테스트하고 똑같이 우리가 어떤 안티바디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거기에서 디텍트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골드핑거 방법이 되겠는데, 하나의 판에다가 어떤 서페이스에다가 엔자임이라든지 뭐가든지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자임이라든가 어떤 물질들을 집어넣어준 다음에 그 물론 안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씻어준다든가 다른 방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디텍터가 나올 수 있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보통 말리터, 메소스펙트로 포토메타를 쓰게 되면 코팅 되고 안 되고 해서 바인딩 되면 굉장히 차이를 느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디텍트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거기서 이 자체에서 엔자임을 붙였기 때문에 다른 엔자임으로 커팅을 해준다든가 조그마한 페페에서 물질로 바꾼다든가 하게 되면 어느 물질이 크게 예를 들어서 몰리큘러 웨이트가 5만짜리 있었던 게 잘리게 되면 3만원 된다는 함으로써 어느 물질이 교환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독일에서 지금 개발한 방법인데,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시도했을 때 이것은 DNA 칩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방법을 이제 발표시킨 건데, 이러한 하이드로실그루에 골드 서페이스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하이드로실그루를 전부 넣어주셔서 아까 뭐 방법을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DNA 칩하고 프로테인 칩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DNA를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DNA에서 하이드로실그루가 굉장히 바인딩 캐파시티가 좋은 것은 좋을 수가 있는데, 프로테인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프로테인의 어떤 성질이라든가 그 차이성에서 차이를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도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스타트라는 방법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쉽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 혈액을 한 방울 떨쳐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혈액에 얻어진 여러 가지 물질들을 쉽게 표현해서 간단하게 pH, 혈액의 pH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그 혈액 안에 당이 얼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을 간단하게 디텍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프로테인 칩도 이와 같이 아스타트 방법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디텍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에 어떤 칩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센서만 집어넣어주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걸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쉽게 놓칠 수 있지만은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개발사를 하는 것에 쉽게 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럼 이와 같이 앞에서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이라든가 현재 지금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러면 프로테인 칩이 뭐냐? 좀 하나의 원리를 본다면은 앞에서 말한 거예요. 생명공학하고 전자통신의 두 개의 접목이다. 즉 다시 말해서 생명공학에 있는 분야에서는 어떤 표적인자를 발굴을 해가지고 마커를 발굴해서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나열시킨 다음에 전자통신에 있는 반도체하고 그걸 어떻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즉,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과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접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이 프로테인 믹스를 한다든가 진단한다든가 예방한다든가 그 다음에 신약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타겟 오리엔트 될 수 있는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할 건데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요. 됐습니다. 그냥 넘기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크게 지금 한 4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단백질하고 마이크로 어레이 설계를 하고 제작하는 하고, 한편에서는 거기에 쓸 수 있는 어떤 그 표적 단백질, 마커를 발굴하는 분야고,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뭐냐면 안티바디를 쓰는, 즉 항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상당히 디텍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단백질 침용 어떤 단백질 항체를 제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로 인체라든가 쓸 수 있는, 즉 뭐 우리가 말 나오면 피 한 방울로 모든 것을 진단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뭐 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정말 임상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는 그 중앙병원에서 지금 중앙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현재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지금 하나의 그 아이디어라고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프로테인 칩을 하면서 뭘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타겟으로서 마이크로 어레이,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프로테인을 나열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디텍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 거기에 위해서는 어떤 표적, 그러니까 마커, 표적 단백질을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프로테인을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프로테인을 선정을 했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재조합 단백질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물질을 퓨리피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프로테믹스, 즉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얻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프로테인 믹스에 관련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테인 믹스 방법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 즉 다시 말해서 DNA 지금 우리가 제노믹스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DNA를 많이 뽑게 되면은 그 DNA를 가지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즉 다시 말해서 프로테인이 아닌 그 DNA의 뭡니까
유전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당신한테는 어느 질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프로테인을 많이 갖게 되면 그러한 프로테인 믹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의 방법으로서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발굴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많은 단백칩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게 되면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즉 바이오 인포마틱스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노믹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프로테믹스인데,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바이오 인포마틱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사람 정보, 동물, 식물 모든 것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해가지고 쓸 수 있게, 어떤 새로운 물질이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이것은 기존의 것과 아니다는 것을, 즉 다시 말해서 연구 분야의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피 한 방울, 침 한 방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병리학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상용화될 수 있는가 하는 하나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작하는 걸로 해서 이제 하나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면, 쉽게 표현하게 되면 어느 센서에다가 어느 물질들을 집어넣어주고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느냐. 이것은 하나의 센서가 된 것은 뭐 항원 할수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로스 호르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팩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의 어떤 물질을 캡처 모리큘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 붙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거정화라든가 안정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을 쓰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실리콘 칩의 그 전자 원리나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실리콘에 전자 원리를 여기 넣으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릴레이 돼가지고 분산되어 있는데, 어느 타겟 몰레큘이 여기에 붙게 되면은 차지의 어떤 릴레이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니까 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이동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이동되는 것을 하나의 증폭기를 써가지고 그걸 증폭을 시키면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붙었다 안 붙었다는 하나의 정성적인 것도 됐지만은 전자의 흐름을 읽게 되면 정량적인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전자의 흐름을 쉽게 감지하면서 몇 개가 붙었다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런다면 지금 칩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보여준 것 같이 단순하게 그냥 정량적인 것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사람한테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한테 쓰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바늘을 하나 몸에 조그마한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물질 내가 굉장히 거부감을 잃은 것 같이, 우리가 인슐린 해가지고 여기다 칩을 팩을 찬다든가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 몸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뮨 시스템에서 그것은 우리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만큼 센스티브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목표는 뭐냐면 이것은 결국 생체에 관련되는 어느 시스템을 감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그러한 시스템, 즉 사람에 있는 그 생체에 있는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저희들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화 구조체를 만들어야 한다. 시기별이나 부위별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예를 들자면 여기에 지금 사람 몸 멤브레인이 있어요. 멤브레인에 여러 가지 리셉터가 있다든가 거기에 센서가 있다든가 신호 전달 체계가 있다든가 그것이 여러 가지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유사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것을 인체에 직접 쓸 수가 있는 하나의 칩으로 될 수 있다. 말하면 지금 나노테크놀로지도 될 수 있겠으면 그런 방법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중요성 있는 하나의 마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프로테인은 DNA하고 다르게 DNA는 활성식 그룹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안정되어 있지만 프로테인은 그냥 뮤테이션, 즉 다시 말해서 변성이 되어버리면 프로테인의 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프로테인을 자연의 상태로 만들어주느냐.
즉 다시 말해서 가장 안전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pH라든가 여러 가지 온도 컨트롤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컨트롤할 수 있는 서큘레이션 장치를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천개도 할 수 있고 만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목표로 하는 것은 1cm 지금 칩 저희들이 지금 만들었습니다만은 1cm 그 칩 안에 한 16개 정도만 집어넣자 지금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마커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마커들을 다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다 확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저희들은 이걸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진짜 칩 안에다가 16개 정도 많으면은 한 2배 정도로 많은 그것을 해보자 하고 지금 저희들은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칩을 하게 되면은 앞에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흡착을 하냐 그러면 동의결합을 시켜서 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소옵션을 시키게 되면은 쉽게 흡착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또 쉽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발렌트 볼트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잘 붙고 오래 견딜 수는 있느냐는 그 공유결합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변성들을 넣게 되면 프로그램이 변성을 해가지고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시스템과 어떻게 터치를 씌운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고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이드로실 그룹에 있는 데다가 어느 표적 인자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프로테인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DNA 칩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DNA 칩은 당구조, 즉 하이드로실 그룹이 많고 안정화되기 때문에 쉽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로테인은 어느 부위가 분야에 따라서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가지고 액티브 사이트가 이쪽에 가령에 들어서 액티브 사이트가 여기가 있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 쓸모가 없는 겁니다. 즉 바깥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거기에 결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붙인다고 해가지고 붙기만 한다면 그 프로테인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타식이 있습니다든가 그 다음에 아자이드끼를 바꾼다든가 하이드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폴리머 즉 다시 말해서 프로테인을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빗을 쪼개가지고 커팅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잉크젯 방법을 써서 이렇게 코팅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드롭 방법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판을 짜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판을 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은 이런 부분 A라는 어떤 액티브 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다른 것을 쓸 수 있다는 이렇게 하나의 판을 만들어 가지고 마크를 써서 하게 되면은 일정한 부분만 코팅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와 같이 칩에다가 실리콘 칩에다가 우리가 보는 그런 전구 반도체 칩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안정제를 잘 해가지고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후보 물질을 상당히 지금 몇 가지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합성을 할 수 있어 합성화해서 후보 물질이라든가 천연물 쓸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금이라든가 코팅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프로테인의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리간들을 선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응을 시켜가지고 프로테인을 스티블을 시킬 수 있는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의 검출 방법, 반응 조건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것을 바인딩을 시켜가지고 마이크로 어레이를 다 해놨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을 쓰냐 앞에서 바이아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나열했지만은 그런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SPR 쓴다든가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디텍션을 쓴다든가 프로레센스를 쓴다든가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디텍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프로테인의 도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차별을 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실리콘 반도체에다가 좀 입힌 것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약 지금 이 폭이 한 2cm 정도 되는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디텍션에서 우리가 실내 입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프로테인을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GFP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린 플루센스 프로테인입니다. 이 프로테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형광물질 발색, 파란색, 초록색 물질을 발광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 이 프로테인이 붙었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쪼게 되면 여러 가지 이게 좀 바인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어레이를 하면 앞에서도 여러 교수님들 이야기했지만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저희들도 하면 농도를 지금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시켜봤습니다. 얼마까지 하느냐, 약 여기 한 2cm 되니까 뭐 마이크로메타까지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해요. 프로테인이 지금 반응을 하려면 저희들 지금 안티바이오를 썼으니까 10의 8성 정도나 많으면 10의 10성 정도까지 쓸 수 있는데, 거기서 했을 때에 보면은 그 디텍트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까지 나오면서 아주 그 마이크로메타까지 할 수 있는 하나의 디텍터를 저희가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디텍터를 해가지고 다 붙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로 얼마 정도까지 안정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식당에서 프로테인을 해가지고 금방 붙여놨는데 뭐 하루 지나서 못 쓴다면 하나의 그 상용화라고 할까요? 하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2주, 4주, 6주, 8주까지 저희들 쭉 디텍터를 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제를 코팅될 수 있는 물질들을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좀 희미한다마는 여기 2주, 4주, 8주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가는 게 지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이크로메타까지 나오는 건데, 여기서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물질들이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수치화했는데, 그러면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안정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거기에 붙어있는 프로테인이 반 정도가, 액티비티가 반 정도가 없어지는 그 기준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M1, E1, S1은 기존에 지금 현재 안정제로서, 미간으로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 4가지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비교해보면은 기존에 있는 안정제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6주까지도 보면 약 50% 되면 약 5주까지도 상당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스타빌리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가 해서 1, 2, 3, 4를 봐가지고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 보인다는 다른 것에 비해서 저희들 분홍색을 가지고 상당히 유지되고 있는 것, 즉 상당히 프로테인을 가지고 액티비티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의 저희들이 실험 만들어가지고 얼마만큼 보여준다는 거였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럼 코팅만 한 거고, 이것은 바인딩은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코팅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니셜 레이어를 전부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면서 그 프로테인이 뭐라 할까요? 퍼져버린다고 하나요? 어레이를 하게 되면 일정 부에 표준항내가 내려가지고 딱 들어가지를 하는데, 하면서 퍼져가지고 바인딩은 됐지만은 일정한 분야에 가지를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붙긴 붙었지만은 금방 소멸돼가지고 잘 디텍트 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요. 아래쪽은 아주 잘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색깔이 쭉쭉 나와 있어가지고 어느 우리가 목적을 하는 부분에 길게도 붙었고요. 점선으로 해가지고 쭉 하더라도 투명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약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약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지금 코팅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나는 안정제로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잡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마커를 이제 개발해야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개발해가지고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하나의 디지털로 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세 개로 지금 안티바디 마커를 하고, 엔자임 마커, 리서트 마커를 통해서, 특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감염이라든가 암에 관련된 저희 연구원의 여러 가지 그런 마크들을 옆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뭐 그냥 두서없이 시간을 되도록 줄였는데 한 30분 안에 좀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